안녕하세요. 10월 10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차관급 회담은 월화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고요. 오늘 밤부터 장관급 협상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연속 미국이 중공에 대해 추가 제재를 전격 발표한 것이 그 협상 파탄되는 거 아니냐, 이 무역 전쟁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어저께 다우가 330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휴일이었죠. 근데 중공이 여전히 미국의 이런 추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공이 여전히 스몰 딜을 희망을 하면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 늘리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다우가 다시 181포인트 반등하고요. 나스닥도 1% 반등하고 이랬습니다. 반도체 지수 1.7% 반등세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 보면은 10월 들어서 크게 하락했던 미국채 수익률, 오늘은 반등을 해서 10년물 1.584%, 2년물 1.468%입니다. 수익률 곡선이 한 달 전보다 밑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모습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0월 말 기준금리 인하 확률 이 시각 현재 82%입니다. 달러 지수는 98.84로 상승했고 원달러 1198원, 원엔 11.14, 위안 달러 7.13으로 하락입니다. 유가는 WTI 52.6불선, 브렌트 58.3불선으로 강보합권입니다. 이번에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 당한 곳, 이곳이 암코사 소유 아닙니까? 근데 이 암코사가 11월 말까지 생산 능력 완전 회복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재미있는 기사가 기름 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 같다 앞으로, 즉 공급 초과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 이런 기사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기사 제목에 huge fear, 거대한 공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아주 신나는 뉴스 아닙니까? 기름값 폭락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오펙과 러시아 등 이런 오펙 플러스, 이것들한테는 엄청난 공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신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오펙이 사실상 해체되고 러시아 경제 다시 박살날 수 있고 푸틴 체제도 붕괴될 수 있다는 저희 이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2일치 정리하려니까 좀 많은 것 같지만 데이터 정리하는 거, 이거 경제 지표 정리하는 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년 또는 수십 년 이 내공이 쌓이면 이게 이 자체가 엄청난 것이 되는 거죠. 한국 8월 경상수지 52.7억 불 흑자 났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월에는 85.5억 불이니까 지금 크게 감소했다. 즉 경상수지 지금 지속적으로 쭈그라들고 있다는 겁니다. 흑자 났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품 수지는 47.7억 불인데 이게 5년 7개월 만에 최소치입니다. 계속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독일 8월 산업생산 전월비 0.3% 증가했고요. 스페인 산업생산도 연율 1.7% 증가세입니다. 이탈리아 8월 소매 판매 전월비 0.8% 감소했고요. 중공 외환보유고가 3조 920억 불로 감소를 했는데요. 금년 내에 3조 달러 저는 붕괴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미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 0.3% 감소이고요. 연율로는 1.4% 증가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매 판매 둔화되어서 연율 1.1% 증가 보이고 있고요. 일본 공작기계 수주 연율 35.5% 감소인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박살이 나는 모습인데 작년 11월부터 감소세 이어져서 지금 박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추가 하락해서 3.9%선이고요. 미국의 빅데이터, 이 고용 관련 빅데이터 중에 JOLT 지수가 있죠. Job Opening. 중요한 게 Job Opening 지수입니다. 채용 공고상 구인수입니다. 구인수. 700만 개, 7.05밀리언, 700만 개 정도로 이게 예상보다 많이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프 한번 보시면 고점에서 감소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비록 고점 부근에 있지만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아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는요, 예상인 1.31년, 그러니까 140만 배럴보다 많은 290만 배럴 이렇게 원유 재고 발표났는데, 저희 개인적 견해는요,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이 원유 재고라는 거, 과거 세일 혁명 이전에는 매우 중요한 빅데이터였는데요. 왜냐하면은, 원유 재고 감소하면 바로 수입을 늘려야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은요, 이거 거의 분석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고 감소하면요, 수입할 게 아니라 그냥 퍼 올리면 되잖아요. 예. 정점을 한번 정리합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되었는데, 제가 쭉 보니,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다 분석된 내용인 것 같고요. 요약하면은요, 9월 금리 컷은 다수결로 만장일치가 아니라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이 되었는데, 향후 전망이 지금 크게 갈려 있다는 거죠. 이거 다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그 페드에서 걱정거리는 글로벌 슬로우다운이라는 거죠. 미국은 아닙니다. 예, 글로벌 슬로우다운이고,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슬로우다운 앤드 무역전쟁 격화되면은, 이 무역전쟁 격화되면 미중간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가 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지수 하락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 고용을 악화시켜갖고 소비 지출을 둔화시킬 가능성, 이게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걱정거리는 어떻게 전개될지 이거는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는요, 한글날 우리 공휴일에 미국에서 사건들이 터져갖고, 이 사건이라는 게 하이크 비전 등 28개 대기업, IT 대기업하고 기관들 엔티티 리스트에 올린 것과, 그 다음에 신장 미국으로 인권 탄압에 관련된 중공의 관료들 비자 제한 조치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 때문에 긴급 점검 영상을 제가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먼저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복되는 것은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룬 내용을 전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연휴 중에 페드 의장 파월의 연설 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공은 스몰 딜 투트랙 희망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미국은 빅딜 원 트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은 굿딜 아니면 노딜이라는 거죠. 예, 배드딜은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중공의 하이크 비전 등 28개 IT 대기업하고 또 기관을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버리고요. 엔티티 리스트에 올려버리면은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완전 금지됩니다. 화웨이 계열의 110개 이상 회사가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지역 인권 침해에 관련 중공 관료들 비자 제한 조치 발표한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글날 공휴일 때 미국 다우 시장이 좀 크게 내렸는데, 다음 기사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You don't do these things prior to negotiations.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이런 짓 하는 것은 덩신짓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 아닙니까?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라는 덩신의 헛소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이크 비전 이 제재건은요, 적어도 6개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검토되던 사안이었고요. 미 의회에서 먼저 이 문제 제기를 해갖고 초당적으로 하이크 비전 저거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서한을 트럼프한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미국으로서는 내부 검토 충분히 마쳐갖고 이거 제재하기로 하고 최적의 발표 및 시행 시기 이렇게 노리고 있었다고 저한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비판하는 이 사람은 왜 하필 협상을 앞둔 이 시점에 발표하냐고 그러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제 눈에는 이 사람이 덩신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이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중공에게는요, 나라 전체가 판돈으로 걸린 거대한 협상판이지만 미국은 이 협상 별로 크게 보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미국에게 뒤통수 치고 훔치고 강탈하는 중공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응? 중공이 없는 것이 차라리 미국한테 더 낫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협상을 딜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중공이고 이 중공한테는 생존이 걸린 문제죠. 미국의 협조 없이는 결국 중공 체제가 지속하기 힘들다 하는 점을 중공 애들도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하고 싶으면 와라는 것이고요. 너그 희망사항을 들어는 주는데 딜을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싫으면 꺼지든가 이겁니다. 꺼지면 찌그러지는 거죠. 하여튼 중공의 딜레마라는 거 미국과 관계를 끊어도 망가지는 것이고요. 미국과 잘 지내자니 미국이 체제 개혁을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중공이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에 뭐 내정 간섭이다, 보복한다 이렇게 색 난리를 법석이지만 정작 워싱턴에서는 바로 보따리 싸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스몰 딜, 투 트랙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공이 바라는 이 최소한의 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공은요, 일단은 자기들이 양보할 수 있는 거 미국의 농산물 대량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이 추가 관세 보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인지 여기서 추가 관세 보류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 관세 전쟁에서 추가로 부과된 그 관세 그거를 없애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12월 15일부터 그러니까 15% 시행한다는 그 관세를 보류해 달라는 것인지 하여튼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발표할 때 뭐가 합의가 되면은 발표가 있겠죠. 거기에서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게 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오늘 밤 내일 느긋하게 구경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보다 상승으로 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리딩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는 3분기에도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터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4분기에는 반도체도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다. 또 4분기 이후에는 상승 턴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그 희망적인 전망은 계속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직 이 부분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들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이런 희망은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 맞는 것 같으면은 뭐 더 이상 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바쁜데. 틀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과연 틀리는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삼하마 이 과점 체제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경쟁 관계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풀리지 않는 거 이것은 마이크론에게는 불리하고요. 현저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할 때 원칙적으로 마이크론은 화웨이하고 거래를 못하지만은 삼전과 하이닉스는 거래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특히 하이닉스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그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그래서 신나게 저항을 하고 왔습니다. 10월 3일 날 집회에서 제가 걸었던 동선을 그대로 걸었는데요.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뭐 매우 냉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봤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일보다도 이 시민들이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요, 그 광화문에서 시청까지는 밀집도가 훨씬 더 높아갖고 정말로 걸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늘은 그 서울역까지 쭉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와, 시청 앞까지 진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광화문 사거리, 그러니까 교보문고 앞에 사거리 거기서 종각 쪽, 서대문 쪽도 그냥 꽉 찼습니다. 끝이 안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그러니까 3일 날 제가 있을 때는요, 그 시청에서 숭례문까지는 밀집도가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3일보다는 요 시청에서 숭례문까지도 밀집도가 훨씬 더 높았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숭례문 바로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많이 모여갖고. 그러니까 서울역까지 쭉 걸어가 볼 때, 그러니까 숭례문에도 여전히 뭐 3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차량은 그러니까 운행은 하더라고요. 숭례문 쪽은. 그래갖고 그 YTN 앞에 그 인도로 쭉 걸어가 보았는데 그 도로가 인도가 일찍 돌아가는 시민들을 그냥 인도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갖고요. 광화문 거쳐서 이제 청와대 앞까지 저는 참가를 했습니다. 3일보다 밀집도 현저히 더 높았고요. 네, 정말로 걷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냥 빡빡했습니다. 많은 지하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시민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또 구호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약한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무더기로 중간중간 여기저기 다양한 구호가 막 수시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그 분노한 시민들이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게 보여졌습니다. 공통된 것은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분노, 대단한 분노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또 검찰 수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촬영한 영상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